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방입니다. 제주에 다양한 현안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생활 민원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고태민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생활 민원이 있지만 좀 차고지 증명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제주 전역으로 그리고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논란, 부작용, 반발 만만치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도 내에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도시 문제라든지 또 도시 계획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행위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 마을인 경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폭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보완은 필요하다. 네. 고태민 의원은 어떻습니까? 정말 잘 깊이 검토를 해야 돼요. 예. 이게 2007년도에 맞습니다.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든 2022년 전 차종 전 지역 해오다가 전 차종으로 갔는데 이 시기 때 뭐를 보고 했느냐, 시작을 했느냐는 게 제일 제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런 문제점이 다 노출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그러면은 잠시 유보를 시켰다가 그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2022년, 2003년, 2004년, 3년 아니고 3년 동안 해오다가 갑자기 이것을 폐지라든지 어떤 그 핵심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거 하겠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게 조력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이라는 것은 또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 보통성이라든지 보편성이라든지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정부에서도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를 하면서도 문제시 제주도만 하게 된 배경이 그겁니다. 다른 시도에는 가난한 사람은 못한다. 땅을 못 사기 때문에. 어디 차고지를 하나 만들기가 집도 없는데 더 이 영세민들이 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차고지 증명제를 같이 안 가고 제주도만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고 있는데 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우리 도민들이 경험을 했던 문제들을 다 제기를 했는데 이게 보완 없이 2022년도 1일부터 이거 추진한 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하여튼 폐지설, 보완설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엊그제 제주도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경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는 아예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공영 주차장의 연간 임대료도 50%를 인하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제주도 개선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그 개선안을 보면서 이게 차고지 증명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 차고지를 인정해 주는 게 1kg거든요. 맞습니다. 2kg로 늘리면은 늘렸습니다.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영 차고지 임대 가격 이거 50% 해서 60만 원, 33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낮출수록 좋아요.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데 이 거리를 풀어낸다는 것은 제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도의 어떤 이 교통정책 이와 맞물려서 가는 건 굉장히 이건 잘못됐다 봐지거든요. 뭐냐면은 경차, 경차라고 해가지고 부자들이 안 탑니까?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형평성을 따지게 되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것을 둬서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라든지 중증 장애인 차량들은 좀 이것을 면제를 해주더라도 좋은데 나머지는 정말 일괄성 있게 가야 된다. 좀 그렇게 가고 소득 차원으로 접근하자라는 그렇죠. 말씀이시- 예, 차종이 아니라 예. 이건 왜냐하면 이거 정부에서도 그렇게 처음부터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폐지가 아니라 많이 보완된 수준으로 이 정책은 이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원도심 속에 있는 분들과 또 계획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도로도 좋지 않고 또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축 행위들이 뭐 옛날에는 다 건축 허가를 줬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에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매우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완책들을 나왔을 때 저도 다 살펴봤습니다마는 과연 교통 수요 관리 정책에 맞도록 이것이 풀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정책을 쓰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오히려 뭐 어쩌면은 좀 풀어지듯 하면서 써 나가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보완이 필요는 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잘 그리고, 가고 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거리에 대한 부분이 예. 실제 3km 되더라도요. 차 세워놓고 올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1km 내에도 차고지를 할 수 있는 땅이 없으면 2km도 늘릴 수는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의미 없다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예. 제가 한 예.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차고지 증명제하면서 결과는 있었느냐, 예. 성과는 있었느냐 이런 예. 것도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제주연구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가 돼 있었습니다. 예. 어떤 그 정책을 폐지라든지 활성화시키려면은 여기에 대한 백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아직은 백서가 나오질 않았는데 어떻든 백서가 예. 만들어지고 예. 이게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좀 여론조사라든지 지역별로 정말 조사를 디테일하게 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고 그런데 너무 이제 2월 정리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좀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차고지도 어떤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통별 넓게는 동별로 거점 차고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도 이 차고지 사업, 주차장 사업을 민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여건들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형질 변경이라든지 농지 정비 이런 것들을 좀 유예를 시켜둔지 아주 깎아주든지 그다음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를 샀습니다. 예. 그러면 할 때 등록을 할 때 그 차 어디 세우겠습니까? 예. 차 어디 보관하자는 임수가 이건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세우겠습니다. 뭐 이제 땅도 있는데 도로에다 세워도 되죠. 뭐 그거 왜 묻습니까? 그 내가 알아서 내가 사고 내 돈으로 해서 차를 사고 이렇게 하는데 왜 물어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다 보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전 물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불가피하게 이게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는 처지가 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보완책에다 나왔다시피 장애인을 가져서 반드시 차가 필요하는데 차 세울 곳이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관련한 부분도 나중에 이제 또 토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층화를 해서 공영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 드려야 돼요. 예.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학교 운동장애를 좀 활용하자 하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학교 운동장에다가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이런 발상을 하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면서 보완을 하되 예. 차를 세울 것은 마련을 하자.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이 전환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제가 또 하나 예. 덧붙인다면은 예. 지금 우리 차고지 중명제야 뭐 자동차 등록 부서에서 하겠지만은 이 법적인 어떤 그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는 이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여기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아파트라든지 우리 주택에 지금 예. 차고 중명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건축면 아파트 가구당 평균 1.5대예요. 예. 요즘 세상에는 한 1가구당 3대 이런 부대 키로잖아요. 세대, 예, 예.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주택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는데 자동차 부서에서만 이거 해보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관장 부서가 예. 있어야 되겠다. 좀 핵심적으로 법령들을 뭐 건축법, 뭐 주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허가라든지 뭐 아파트 단지 개설 거래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요거 하나만 가져가서는 절대 성공적일 수 없다. 예.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들불축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시장 당시 들불축제를 이제 진행하되 오름의 이제 블로키 방식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서 애월읍 봉성리 주민들 중심으로 주민 발의가 이어졌고 제주도의회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됐지만 현재 제주도가 제의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우리 고태민 의원께서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들불축제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네. 때부터 제가 북제주군에 근무하면서 예. 참여를 했으니까 굉장히 저도 들불축제만은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또 이제 제주시장이 들불축제를 명칭은 바꾸지 않고 예. 거기에 어떤 그 부대 행사라든지 이 메인 그 방법을 예. 메인 행사를 좀 바꾸겠다. 예. 불을 붙이지는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이건 우리가 이 수기형 정책 개발로 해서 왔는데 이게 도민들이 50.8%, 56.8%를 찬성을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원탁 회의를 했잖아요. 원탁 회의에도 50.8%가 찬성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을 어떤 변형을 해가지고 권고안을 제주시장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 권고안이라는 게 우리가 원탁회의 도지사가 지시를 했어요. 원탁회의 방법에 의해서 들불축제를 그 존치 여부를 판단하라 했는데 이 권고안을 내 가지고 지금의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성리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불축제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불을 붙이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난 그 정월 이제 1월달 되니까 그 각종 회의들을 합니다. 그래서 봉성에 노인 경로당 정기총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예. 노인들이 고의원 이리 와봐 뭡니까 하니까 아니 들불축제를 그대로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예. 들불축제를 추진하는 건 좋다 이거지. 예. 근데 그 정치인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말 있잖아요. 에? 뭐를 걸고 예. 뭐를 장사를 하고 있다. 응? 그래서 이 속과 겉을 다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전국적인 관광객들이라든지 들불축제를 아는 사람들은 들불축제니까 가서 보고 싶어 했을 거다. 안 보니까 불을 안 붙인다. 예. 그럼 이게 큰 문제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제2요구가 되기 때문에 도의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예. 이건 우선 본회의가 10회 기간 내에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제2요구를. 근데 이게 우리가 상임위원회는 관계가 없고 의장이 필요시에
결정을 해서 상정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네. 우선 이 들풀 축제 관련한 조례 그 우리 그 주민 청구 조례를 통해서 도의회에 제출이 되고 우리 의장이 발의자가 됩니다. 받아 안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뭐 이미 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고태민 위원장님께서 이제 다 중심 둬서 지금 해왔는데 제가 그거를 반대를 했습니다. 참 우리 고태민 위원장님 참 미안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이웃 그이시고 또 기관 저도 대립형에서 그 뭐 의원들이 각자 예. 어떤 방향성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제가 그 저희 조상 고향이 봉성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네 고향이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웬걸 그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몇백 명 되는 분들이 마음들을 모아서 그 들불 축제에 관련한 애정이 있고 또 그거를 굉장히 자부심 가지면서 왔었던 그분들의 그것을 그 의원이 제가 반대를 할 때 그냥 간단히 했겠습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주변의 의원님들께도 좀 얘기를 드렸고 나는 이렇게 꼭 들불 축제의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미 이제 장소도 변경 몇 번 됐었고 이름도 바뀌어지기도 했었고 그러니 이 시대에 맞춰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가져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는 조례는 아주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시기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례라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처분 행위를 하는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조례로 만드는 것에 맞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림법에 의해서 뭐 그 내용은 우리 고태민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살림법에 의해서 불을 넣는 것은 이게 위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거기는 오름이라는 거라든지 또 살림 인접지역이라든지 또 다른 내용들이 좀 나름대로 약간의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위반의 소지도 좀 있는 것이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투견이나 투개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 지역이 자랑이지만 또 반대 측면이 강하게 왔을 때는 오히려 이게 어느 쪽에서는 즐기고 어느 쪽에서는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주 도정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이렇게 청정 환경이라든지 기후 위기 시대의 탄소 중립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되든지 선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역행하는 모순된 그런 이제 축제가 이루어진다. 물론 한번 불르는 걸로 인해서 무슨 탄소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나아가야 될 방향과 좀 어긋나는 내용이지 않는가.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보완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현 시점에서 과거 오름 불넣기 방식의 들불 축제는 아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들불 축제를 우리가 처음에 발상을 뭐냐? 우리 제주도에 세시 풍속을 형상화한 축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정월대보름 전후해가지고 개최를 뭐 알다시피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도 보니까 3월 15일.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으로 이거 축제를 하고 있느냐. 달집 태우기, 횃불 행진. 이게 그 시기에 맞는 거냐 이거지.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산림청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정월대보름 축제. 정월대보름은 원래는 2월 12일 날 들어갑니다. 그럼 2월 12일 전후에서 그쯤에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불 문제, 그 다음에 그 탄소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들불 축제 탄소 문제는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제로 베이스 제로다. 그래서 이 세시 풍속을 어떤
형상화하고 우리 들불 축제가 목야지 태웠던 그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거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 축제를 하자는 것이지 무슨 저 현대식 축제를 하고자 만든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들을 잘 고양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들불 축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제2요구가 산림법 위반이다, 상위법 위반이다 해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저는 이 산림법 위반이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37년 동안 27년 동안 24회에 걸쳐서 들불 축제를 추진하면서 이건 그냥 뭐 불법으로 했느냐는 거지. 제가 이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불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샛별 오름인데 이 샛별 오름 면적이 38만 6,780평방미터입니다. 이게 지목이 90%가 목장용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장용지가 들불 부질기 축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뭣도 모르고 목장용지를 이 해제를 시켜놨습니다. 하지만은 지목은 지금도 목장용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을 얼마나 놨느냐? 약 한 10만 평방미터, 한 3만 2천 평방미터를 불을 내왔습니다. 그 면적이 어느 거냐? 지금 이 흔적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만 태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면은 여기 조금 타고 있는데 여기는 가급적이면 안 태우고 요 면적만 한 3만 2천 평만 태우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별 그 산림법에 문제가 없다. 산림법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임야를 중심으로 해서 산림법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인근에 불을 태울 수 없도록 이제 가져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목장용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산림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산림 재생에 관한 법률 법이 있습니다.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목장용지라든지 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것은 산림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림청에서도 목장용지를 취소는 했지만은 임목이 형성이 안 된 것은 산림으로 보질 않고 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산림청에서 내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차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들불 축제는 이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그 들불 축제를 추진하면서 어떤 그 행위와 못하는 행위를 또 축소해서 날짜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 하나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조례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거 한 40년 행정을 해왔는데 저는 그것은 전문가들한테도 재차 들어봤지만 별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저는 이 것과 다른 어떤 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들불 축제라는 용어 자체도 나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 자체를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가져왔던 소중함이라든지 그분네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만약 어떤 반대의 생각을 또 강하게 가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름 자체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저는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들불 축제에서의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다른 시범적으로 내지는 시도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뭐 AI 그런 기술들이라든지 뭐 미디어 아트쇼라든지 조명 드론쇼라든지 뭐 등등 그러면서도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지금 바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한 같이 우선 접목시켜서 이끌어 가보다면서 다른 또 대책들을 좀 강구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 법령 위반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좀 하더라도 그거는 또 다른 그 뭐 전문가들이 또 분석 그 평가를 내리면 되는 것이고 단지 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도민들의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굳이 그렇게 고집하듯이 그를 고수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집니다. 또 이게 주관이 제주시 아니겠습니까? 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단체라든지 해진다면 괜찮겠는데 제주시가 직접 관에서 이루어지는 주체 주관을 하고 있는 이런 축제라면 도민들 전체의 그 마음들을 모아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좀 전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호가 좀 왔는데 지난번에는 뭐 반대가 한 명이었지만은 이번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다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지고요. 만약에 제2요구가 해서 다시 재의결이 됐다. 그랬을 때는 또 다른 갈등이 되고 또 도정과 뭐 도에서 어떻게 지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의결돼서 도지사가 이제 공포를 하지 않으면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 의장님이 공포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대법원에다가 이렇게 제소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로 이것이 가야 될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을 못 내리니까 결국 대법원의 판단 받아보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더 이제 주체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풀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것이 또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매우 좀 신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이라든지 또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 안으면서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은 없는가 이것을 찾아볼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오름 올라가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라산 전경이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또 북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바다가 좀 보여서 마치 이제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매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에 그 세원 관련한 부분에 차량 주차장도 좀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농수산물도 우리 애월 쪽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제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이 길이 가니까 예. 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뭐 분기마다 한 번이라든지 열 수도 있는 의원님, 것이고. 예. 그 둘불 축제 한번 봤어요? 아이 그럼요. 몇 번 참여했어요? 아니, 매번은 참석을 못하지만은 아니 그냥 참여를 몇 번 해봤습니까? 언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여러 번 했죠. 거의 우리 동원되듯이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도의원 돼서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에도 당연히 뭐 봤죠. 봤으면 잘 알 건데 예. 이런 그 대대적인 축제거든요. 대대적인 축제를 이렇게 그 어떤 그 내용물을 확실히 확 바꿔버리는 제목과 맞지 않는 일을 하는 데는 정말 이게 신중하게 가야 돼요. 그럼요. 예. 제주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 저 북제주군에서 추진했던 어떤 정책을 한마디 인원도 없이 가느냐 이 말이지. 아니 지역 주민한테 뭐 한 사람 초청에다가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추진했던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이거는 일구일련도 없이 그대로 이게 우리 어떤 정책 대안으로 나왔다 하면서 가버리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냥 얘기를 좀 했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원탁회의도 했고. 우리 그 원탁 회의를 했으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그 결과는 무관한 걸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상식 이하의 행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송창건 의원님 뭐 이게 뭐 반대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뭐 대법원으로 간다. 이런 것은 추측성 보도가 아니냐 저는 생각이 아니냐 저는 생각인데 이거는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 지역 주민들 조례거든요. 발의한 조례가 존중을 해야 그 결과는 어떻게 될상 싶더라도 그때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앞서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부터 어떤 들불축제 조례를 반대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함축시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은 그래요. 예, 이번에 행정시나 뭐 도에서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를 추진하면서 산림법 위반이 일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예. 뭐를 하고 있느냐? 달집 태우기. 예. 그 다음에 횃불 대행진. 횃불 대행진. 예. 그 다음에 불꽃 쇼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역이 참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이라든지 여기 함부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남의 임대된 땅인데 만일에 불꽃이 우리가 목초지를 태우는 게 위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불꽃을 내려오는 게 위험하겠습니까? 이건 난 정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제가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꽃 축제를 좀 전문 어떤 그 기관에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예. 우리가 불꽃 축제를 보면은 부산 불꽃 축제가 한 17억 들여가지고 8만 발을 쏘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밤 바다 축제가 3만 8천 분에 예산은 한 4억 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화에서 이 서울 영등포에서 축제를 하는데 10만 발 이상 선에 100억을 썼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운정호수, 이게는 경기도 파주가 약 2,800발. 그래서 약 이거 4억 3천만 원. 그 다음 포항제 불빛 축제가 25만 발 해서 약 18억 써요. 우리 제주도도, 뭐, 지금까지 저는 하면서 최소의 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불꽃 축제를 해왔는데 정말 이 불꽃 축제가 하게 되면은 불꽃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고 또한 예산도 많이 투자해서 성공적이고 저는 도민들이 정말 하이라이트가 있는 이 들불 축제이기 때문에 코끝이 찡하고 정말 가보니까 멋있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축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불꽃쇼라든지 횃불 대행진, 뭐 달집 태우기, 그래서 이거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 아예 이런 불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는 그 일정 그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떤 것을 그 일시에 그냥 중단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연착륙시켜도 좋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도 나름대로 뭐 의미 있다고 좀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새별 오름에서 처음 시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그렇죠. 때는 그죠? 예, 몇 군 한번 옮기기도 좀 했었고 이름도 바뀌어지기도 했고요. 또 날짜도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 오면서 온 겁니다. 물론 현재 새별 오름이 굳어지듯 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그 봉성에 있는 주민들께서 주민 청구 조례도 이제 발의를 좀 발의는 뭐 의장이 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제출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 저는 그 지역이 참 너무 좋기 때문에 평화로도 연이어지고 접근성도 너무 좋아서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만큼의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우리 지난번에 그 농수축산물 그 박람회 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좀 했는데 그 뭐 매번 하기도 하고 또 장소도 좀 옮기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너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에 그 유명한 우리 저 애월 쪽에 나와 있는 농산품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은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좀 가져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지금도 물론 그 들불 축제 하면서 나름대로 약간의 뭐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걸 저도 좀 뭐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주시에서 주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각 읍면동마다 약간은 동원하듯한 느낌도 드는 이런 형식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주인의식 가져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는가. 더 많은 횟수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면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가져지긴 합니다. 그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왜 샛별 오름에 축제를 갖느냐 이것은 처음에는 이제 어음경에서 자연 노지에서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동쪽 구자에서 예, 동쪽 부자도 했었고요. 예. 이거 축제를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 그 어떤 평가가 있어가지고 샛별 오름 땅이 이시돌 목장 땅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 혈세로 뭐 다른 그 공유재산을 팔아서 그걸 산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축제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시킨 거예요. 들불 축제를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농산물 활성화되면은 농산물 판매장도 좀 같이 운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 통합되다 보니까 뭐 그 당시의 언약들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 엄청난 그 들불 축제 장소가 주차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이런 걸 투자해서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러니까 1년 내내 제주도의 축제장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들불 축제는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의 어떤 그 아지트에서 다른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도민들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들불 축제에 관련한 주제가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저는 또 봐집니다. 그래서 들불 축제는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분 조례, 처분 입법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방법으로 들불이라는 이 방법으로 꼭 해야 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축제를 열어 나가는 것은 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거기 주차장 확보된 거 우리가 아닙니다. 임시 이제 임대를 줬거든요. 만들어져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여기 차량들 거기 원래는 세워야 되는데 도외에서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리스 차량이라든지 렌트 차량들이. 예, 그래서 거기 주차장이 때문에 그 시기에는 우리가 또 빌리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 저는 들불 축제를 지역 주민이 얘기하는 양두구육이 돼서는 안 된다. 예? 겉과 속이 다른 축제를 하면은 국제자유도시가 망신이 온다. 이건 봉성 어르신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우리 송창권 의원님도 한번 좀 살펴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또 많이 지났고 또 현안에서 뭐 열띤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정리 발언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팀이 먼저 해주십시오. 예. 새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꼭 수원생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들불 축제가 꼭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도민들이 또 우리 시청자들이 복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들불 축제 성공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창권 의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도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과 도시에 관련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제 고민하다 보면 규제 내지는 제재 어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차고지 증명제 관련한 부분도 자유롭게 자기네 차 사면서 뭐 거주 이전의 자유도 다 있고 행복 추구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만이 차를 살 수 있도록 하지? 예, 그러지 않으면 왜 못하게 하지? 하는 이런 제재의 한 방법 또 관리 정책의 한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들불 축제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후 환경, 기후 위기 시대에 이게 현재의 바람직한 축제의 한 방법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든지 자부심 가져왔던 그 내용들을 좀 다듬다든지 아니면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이런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들을 할 때에 매우 신중한 접근도 또 필요하다. 그러나 또 미래의 방향에 맞도록 또 이끌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하고요. 또 시대에 맞는 우리 이제 정책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들불 축제도 비록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되고 또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또 보완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인데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현안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좋은 성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해답이